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페이팔 이야기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페이팔 주가가 한때 $300 넘었었는데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고점 대비 76% 하락. 이거 정말 큰 변화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하락폭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제 환경도 바뀌고 경쟁도 엄청 치열해졌고 또 새로운 리더십도 들어섰다고 하고요. 네, 여러 변화가 있었죠. 페이팔 둘러싼 상황이 꽤 복잡한데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께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이 주가 하락.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2021년에 거의 $310. 그랬던 것이 지금은 $50에서 $95 사이라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급락인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그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팬데믹 때 누렸던 그 비대면 결제 특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엄청났죠. 네, 그 효과가 이제 사라진 게 크고요.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거시경제적인 압박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외부 환경이 안 좋아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플페이, 구글페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 또 스트라이프 같은 경쟁사들 공세도 아주 거셌고요. 아, 경쟁도 심화됐고. 네. 그리고 좀 내부적으로 보면 오랜 파트너였던 이베이랑 결국 헤어졌잖아요. 그것도 타격이었고. 맞아요. 이베이 결별 이슈가 있었죠. 네. 규제 환경 변화나 기술 혁신 속도가 좀 더뎠다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죠. 와,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있었네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9월이죠. 2023년 9월에 인투잇 출신이라고 알렉스 크리스라는 새 CEO가 왔더고요. 네, 맞습니다.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 같은데 이분이 내놓은 새로운 전략 어떤 건가요? 네, 새 리더십 하에서 변화를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 혁신, 그리고 AI 기술 도입, 또 오프라인 결제 시장으로의 확장, 이겁니다. 사용자 경험, AI, 오프라인. 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할 때 클릭 한 번으로 결제 끝내는 패스트레인 같은 거요. 아, 그 간편 결제 강화. 그렇죠. 이거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는 거고 오프라인에서도 예를 들어 애플페이랑 연동한다든지 해서 페이팔 사용을 늘리려는 시도들이죠. 캐시백 프로그램 같은 신사업도 하고 있고요. 성과는 좀 있나요? 네, 자료를 보면 이런 노력 덕분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합친 전체 결제 처리량이 100% 이상 성장했다. 이런 초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 100% 이상이면 상당한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그런 절박함이 좀 보이는 거죠. 성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실적이나 앞으로 목표는 좀 어떤가요? 구체적인 숫자들이 좀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2024년 매출 목표가 한 $318억. 네, 그 정도 되고요. 총 결제 금액, 그러니까 TPV라고 하죠. 그건 한 1조 6,800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규모가 정말 크네요. 네, 그리고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건 4.95달러에서 5.10달러 사이를 목표로 제시했고요. EPS 목표도 제시했군요.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그 벤모나 BNPL, 그러니까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 쓰죠. 네, 이쪽 성장 영역에서 각각 연평균 40%, 20% 이상 이런 고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회사가 어디에 좀 집중해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지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 벤모랑 BNPL에 기대를 많이 거는군요. 성장 엔진을 좀 다각화하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주가가 근데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2025년 실적 전망치 기준으로 PER이 한 16배?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이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담은 확실히 낮아졌죠. 게다가 2025년에 자사주를 10%나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낮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일단 매력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구조조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 가능성, 네. 그리고 자사주 배입 같은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좀 재무 건전성 다지고 미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 요인, 리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좀 꼽히나요? 가장 큰 건 역시 경쟁 환경입니다. 이게 뭐 나아지질 않으니까요. 구글 같은 회사들. 네, 그런 막강한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이고 스트라이프처럼 결제 시장 자체에 특화된 그런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이 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가별로 규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규제랑 경기 문제도 있군요. 또 하나는 페이팔만의 어떤 독자적인 브랜드 매력이나 차별점 이게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 브랜드 차별화의 한계.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새로운 전략이 이런 리스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죠.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페이팔이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새 리더십 아래서 혁신적인 전략들로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역사적으로 낮은 주가 수준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치열한 경쟁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적이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페이팔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애플이나 구글처럼 아주 강력한 자체 생태계를 가진 기업들이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페이팔 같은 결제 전문 기업이 과연 새로운 전략만으로 예전 같은 그런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이 거대 기업들의 생태계 안에서 뭐랄까 자신만의 어떤 틈새 시장을 찾아서 공존하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인 길일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 너머에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